मेरी वीडियो को लाइक एंड सब्सक्राइब जरूर कीजिए। 구독, 좋아요 해줄 거지?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인도에서 6년 동안 일하면서 인도 사람들 정말 우리랑 다르다 이렇게 느꼈던 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참고로 저는 인도 뉴델리에 있는 작은 컨설팅 회사에서 6년간 일했습니다. 저희가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인도 직원들에게 관리자 역할을 했어야 됐어요. 당시에 나이도 어렸던 제가 그것도 인도인들을 상대로 관리자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당연히 인도 직원들은 제 말을 잘 안 들었고 저도 그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마치 날뛰는 야생마처럼 한 2, 3년 일을 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내가 인도를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인도 직원들에게 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시행착오를 좀 덜 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인도인들과 일하면서 느꼈던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인도인들 하면 좀 약속 시간 잘 안 지킨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시간 개념이 저희랑 달라서 그렇거든요. 저희가 약속 시간을 10시로 잡으면 사실 늦을 이유가 딱히 없잖아요. 신경 쓰면. 근데 인도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막 온다. 그럼 배수 시설이 약하다 보니까 도로가 침체돼요. 그럼 약속 시간에 늦게 되겠죠. 또 출퇴근 시간에 안 그래도 차도 많은데 가벼운 접촉 사고가 앞에 생겼다. 근데 보험 처리가 빨리 안 돼요. 절대.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마비됩니다. 그럼 또 약속 시간을 못 지키게 되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약속 시간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것 자체가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끼리는 좀 늦는다라는 걸 좀 그들끼리 당연시하는 그런 문화가 생긴 거고요. 사실 뭐 그게 조금 거짓말이 섞였다고 해도 그냥 모른 척을 해주는 편이에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다르죠. 직원이 출근 시간에 늦었다 이러면 너는 뭐 인도인인데 인도에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늦는 거니? 좀 일찍 출발할 순 없었니? 이러는데 그 말도 맞는데 인도인들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죠. 사실 제 경험으로는 그 인도인들이 반은 진실을 말하고 좀 반은 거짓말을 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라고 몰아세울 순 없지만 순진하게 그걸 다 믿을 순 없거든요. 그러면 업무에 당연히 큰 지장이 생기니까요. 따라서 인도에서 일을 잘 하려면 첫 번째로는 칼같이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도에서 사업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사업을 하기 전에 최소 6개월은 인도에서 버스도 타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행정 처리도 해보고 여기저기 좀 다녀보고 하면서 적응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저는 한 6개월 빨리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이면 안 그래도 되겠지만 인도잖아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찾아보는 거랑 현실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 그게 어려우면 비싼 돈을 주고 컨설팅 회사를 좋은 곳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걸 이해한 다음에 규칙을 정하고 인도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제 경험으로는 저희가 알면 알수록 직원들이 잘 따라와주는 걸 느꼈고요. 진심으로 그들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도 진심으로 저희를 이해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도인에게는 직장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도에 일을 하러 갔었기 때문에 일이 곧 제 삶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인도 직원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많이 부딪혔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족 행사 그리고 종교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인도는 아직까지 대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제 주변에 델리가 고향인 친구들은 델리에서 거의 대가족끼리 함께 살았었고 타지에서 델리로 일을 하러 온 친구들도 고향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도가 워낙 다양한 민족과 배경을 가진 사회다 보니까 타인 간의 신용이 좀 낮습니다. 인도인들이 제일 못 믿는 게 인도인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족끼리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요. 실제로 가족 기업, 가족 사업이 굉장히 많고요.
상속세가 없다 보니까 자자손손 가족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또 결혼도 가족이 정해준 사람이랑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인도가 카스트가 있고 종교색이 워낙 강한 나라다 보니까 이런 제약들이 많아서 자유연애로 결혼까지 골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사돈의 팔촌의 장례식부터 뭐 삼촌이 아프고 숙모가 아프고 뭐 사촌이 결혼식을 하고 등등등 갖은 이유로 회사를 결근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묻고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노무법에 맞게 휴가 일수를 부여해서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휴가를 쓰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 관련된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인도에는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건 인도 국민의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기 때문인데요. 힌두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다신교로 구분이 됩니다. 유일신의 모습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화신들이 있고 인도 분들이 섬기는 것은 그 화신들이기 때문인데요. 화신은 쉽게 말해 신의 아바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워낙 신들이 많다 보니까 또 지역별로 종파별로 다른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종교 관련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지난주에는 어떤 신의 생일이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또 어떤 신의 생일이라서 자기는 뭐 페스티벌에 가야 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뿐만 아니라 뭐 이슬람교도 있고 시크교도 있고 굉장히 사람을 헷갈리게 하거든요. 위키피디아에 인디아 홀리데이즈 라고 한번 쳐보시면요, 종교 관련된 공휴일이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인도 분들의 이런 모든 종교적 믿음을 다 이해해 주다 보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룰을 정해야 되거든요. 인도가 굉장히 큰 나라지만 법정 공휴일로 모든 주가 쉬는 날은 단 3일밖에 없습니다. 공화국의 날, 강복절, 그리고 간디 생일.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 15일을 쉬기로 약속을 하고 이 3일을 포함한 나머지 12일은 델리주에서 주로 쉬는 공휴일들을 지정해서 쉬었는데요. 이런 공휴일 리스트는 해당 주의 관공서 홈페이지나 주인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건 인도인들과 우리가 다른 교육과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도 분들은 PPT는 잘 못 만들지만 발표는 잘해요. 한국 분들이 막 밤을 새서 자료 준비하고 준비를 해서 10을 준비했다고 하면 막상 발표 때는 7 정도밖에 못한다고 하면 인도 분들은 5를 준비해서 10을 발표를 합니다. 때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었는데요. 뭐 저 친구들 일을 말로 하나? 뭐 말밖에 못하나? 이랬었는데 사실 뭐 이것도 발표를 잘하는 능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분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거래처하고 가격 협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자료 준비를 하고 좀 좋은 분위기로 초반에 조성을 하면 저희 인도 직원이 본격적으로 입을 터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얘기는 저희 인도 직원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팀워크를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도 분들은 장기전보다 단기전에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인도 상사랑 가장 많이 싸웠던 게, 저희 인도 상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우리가 더 남기느냐를 가지고 항상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미쓰리 너는 왜 이걸 20만 원 깎아서 80만 원에 계약을 하니? 이렇게 저한테 항상 얘기를 했었고, 저는 우리가 20만 원을 더 깎아주고 이 고객하고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입소문이 나고 우리 회사가 일 잘한다 소문이 나면 파생되는 이익이 더 클 거다. 항상 뭐 이런 식으로의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이건 인도가 한국보다 더 경제나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고 오늘 있던 기업이 내일 없을 확률이 크고 먹튀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고 또 10년 정도 우리랑 아무리 같이 좋은 관계로 거래를 했던 업체가 있더라 해도 기타 경쟁 업체에서 조금만 깎아주면 바로 획 업체를 바꿔버리는 이런 이런 인도의 문화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사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저희 직원 말대로 하는 게 맞을 때도 있고 제 말대로 하는 게 맞을 때도 있는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직원에게 많이 배우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인도 분들은 농담을 좋아합니다. 인도는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경제는 어렵고 밖은 더럽고 날씨도 너무 덥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상에서 소소하게 즐거움을 찾는 일들이 많은데요. 소확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할 때도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제가 굉장히 좀 성격이 더러워서 처음에는 저희 직원들이 막 일하면서 농담하고 이러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쟤는 일도 못하면서 뭘 저렇게 웃으면서 농담 따먹기를 하지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안 웃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미쓰리는 절대 웃지 않아, 미쓰리 네버 스마일, 무서운 여자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도 연차가 지나면서 좀 여유가 생기고 웃으면서 일하는 게 결과에도 더 좋구나, 업무 분위기에 더 좋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피드백을 할 때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일할 때는 즐겁게 하는 게 좋죠. 네. 이렇게 오늘 제가 5가지 제가 인도인들과 일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제 영상에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